결국은 이 행복의 주소라는 것은 내보다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내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안 느끼고 이게 주 핵심 사안이다. 우리가 뭐 행복이라 그러면은 첫째는 뭐 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근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다 그러대요. 나는 그까지는 못 느껴봤는데. 예. 그런데 그 사랑도 사실상 자유의지로, 자유가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도 내가 공동선이 있지만은 주고받고 나누고 함께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자, 그걸 이제 우리는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전부 물질 만능 성공 시대, 성공만 하면 잘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막 달리니까 물질과 편리함은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지만은 정신적 이런 성장들은 전부 경쟁시대로 몰아붙여가지고 내가 잘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웃 사람하고 같이 잘 나누고 잘 지내야 되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웃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더 나아가는 이웃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발목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나라에 돈벌이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게 경쟁만이 살 길이다 해가 하다 보니까 갈등과 불화와 다툼과 긴장과 대결이 첨예하게 되면서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도 국민들은 계속 행복보다는 오히려 갈등이나 대결 구도로 다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행복보다는 고통과 불화와 다툼, 어려움들이 더 이제 커지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는 정말 이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 우리 삶 자체도 결국은 서로 함께 나누는 이런 이제 삶으로 가야 되고, 그게 뭐냐? 이게 결국은 평등이거든요. 우리가 뭐 한날 한시에는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게 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야 있겠습니까만은, 가능하면은 좀 평등한, 울어도 같이 울고 웃어도 같이 웃는 이런 세상으로 사는 것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개개인의 삶은 그렇게 이제 하자라고 그러지만 가장 크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뭐냐 하면은 정치입니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바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런 상생의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그런 좋은 정책을 내고 이것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이 통과되면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제도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부터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살살 이제 좀 이렇게 쉬우고 고통받고 죽고 떨고 약하고 병들고 장애인들 죽쳐사다 일을 해도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다 개선을 하면서 세상을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이죠. 정치가 치가 이게 다스릴 치자가 아니고, 사실은 이 한문 어원을 보면은 고를 칩니다.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을 끌어올리는 고를 치죠. 그게 이제 정치이죠. 근데 이제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는 선거 때 전에만 서민들 이야기하고 전체 국민들 이익을 이야기하지만 당선만 되면은 어땠습니까?
전부 부자들, 재벌들만을 위하는 그런 정치로 다 빠져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국회에는 당선자만 되면은 잘 사는 사장들, 재벌들만을 위하는 국회로 법 만들어가 통과시켜주고, 사실 어려운 사람들, 국민들을 외면하니까 국민들이 야, 국회의원들 뽑아줘봐야 당선만 되고 나면 저 사람들은 맨날 거짓말하고 저들끼리만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사는 그런 끼리 하지, 우리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한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정치라 개혁 정치라든가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정치를 일소하고 그야말로 부모가 자녀들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그 부모가 여러 자녀를 두고 보살피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들, 저는 이제 8남매니까 여럿이 낳아놓고 그 중에 어떤 자식은 잘 살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식도 있지만은 여러 자식 중에 못 살고 힘없고 약하고 죽자 사자 열심히 해도 항상 비대 떠들리가 손주들 학교도 못 보내고 하는 이런 자식이 있다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그 자식을 좀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사는 자식 집에 가서 거짓말이라도 해가지고 용돈이나 뭐 이런 걸 받아가고 못 사는 자식 집에 가서 손주들 용돈 주고 할부금 사주려고 하는 게 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렇듯이 정치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 학위를 몇 개 받고 뭐 이런 게 물론 그런 것도 능력이 있으면 좋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들 보살피는 이런 심정,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시급성을 가지고 절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은 뭐 박사학위 하나도 못 받아도 우리나라 정치가 어려울 게 없어요. 그야말로 따뜻한 정치, 함께 살아가는 이런 정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럼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그것은 선거 농사를 아주 우리 국민들이 좀 잘 못 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거해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 시구청장, 뭐 시장을 뽑을 때는 그야말로 당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당이 정말 우리 서민과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정치를 제대로 하면은 물론 이제 표를 많이 찍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 지역 감정, 갈등 이런 것들이 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호남에는 무슨 당, 영남에는 무슨 당, 또 충청도에는 무슨 당, 그러니까 지역당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당에서 공천만 하나 딱 내주면은 그 사람들이 후보가 어떻든지 간에 참 뭐 당에 공천만 내주면 다 찍어줬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역 정당에 따라서 표를 다 줘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당선된 사람들이 야, 나는 당에 공천만 받아오면은 다음에 선거 나오면 무조건 당선된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당선되고 나면은 당에 줄 서고 당에 눈치 보고 당에 점수 달라고 당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러지. 정말 우리 지역민들, 주민들, 서민들, 노동자들, 농업민들, 소외계층들, 장애인들, 예? 그야말로 부모가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 보살피는 이런 정치 제대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예사로 생각하고 당에서 또 해가지고 국민들 어떻게 속이든지 적당하는지 뭐 위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국민들 포마 적당하게 싹 바람 이렇게 가 선거 때 되면 싹 몰아오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국민들 가지고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정치판에서 계속 게임의 쳇바퀴 돌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선되는 순간 국민한테 다가가가지고 뭐 좀 해드릴까, 뭘 해결해드릴까요? 이게 아니라 다 한양철이 와서 당에 줄 서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그런 행태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선거 때 나오면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더 싹 몰아가고
지역장에서 공천만 받아 볼 때는 부작경이도 그냥 따다먹어 탁 선거 때 꽂아놓으면 물이 올라가 싸게 피갖고 꽃피고 열매 맺어가 당선된다 그러잖아요. 볼 때는 부작경이 죽은 거거든요. 그것도 꽂아놓으면 공천만 받아가 딱 놔들어가 꽂아놓으면 물이 올라가 막 싹 피고 꽃 피고 열매 맺어